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한번 이 리눅스 쪽 킹랩에서 만들어진 제공하는 AWS 에듀케이트 제공하는 이제 그 계정으로 한번 캡트 계정으로 해서 한번 서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볼만한 게 위쪽이에요. 이쪽 여기 보면 오레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것도 이제 리전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에게는 아마존 AWS는 수많은 곳에 리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실제 서버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딱 보면 이제 서울이 있네, 이거 선택해야죠.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오레곤을 냅두세요. 여러분이 일반 AWS 계정을 로그인해서 사용한다면은 서울 하는 게 당연히 맞고 아마 기본값이 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퀵랩이라는 서비스 위에서 돌아가는 녀석이고, 이 퀵랩 서버가 이 미국 서버 오레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게 여기저기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오레곤을 해야지 제도 됩니다. 만약 서울로 해놓고 EC2 만들면은 최종 상태에 가서 허가가 안 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헤매지 않고 오레곤 기본값 냅두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 받을 동안만은요. 자, 그래서 이제 가상머신 시작 클릭해 봅시다.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리눅스를 만드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AMI라고 하죠.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해서 여러분이 리눅스 서버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가상 서버를 선택할 때 실제 리눅스 이미지 같은 거 받아서 설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즘에 그런 거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준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나면은 리눅스 이미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설치된 이미지부터 시작할 수 있게 제공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가지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건 아마존에서 만든 거고, 수세 리눅스, 유럽에서 많이 쓰는 거죠. 레드 리눅스, 상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리눅스 서버 중 하나죠. 리눅스 배포판 중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만 CentOS 쪽에 관심 있고 이쪽 공부한다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분투, 현재 가장 많이 사용받고 있는 서버 중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우분투 서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RDS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위한 전용 인스턴스고요. 윈도우도 가능합니다. 윈도우 서버 운영하고 싶다 해도 되고요. 딥러닝용 패키지, 요즘 AI라든가 이거 학습하는 게 유명한데 이런 거 하기 위한 서버도 정해져 있고, 여러가지 배포판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기 없다고 하더라도 실은 여기에 AWS 마켓플레이스 가서 필요한 거 찾아서 하는 거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해한 AIM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 있는 우분투 서버를 기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분투 서버를 해놓고 선택을 눌러주세요. 자,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써있는 거 확인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무료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누르시고요. 좀 지나면 이제 인스턴스 유형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컴퓨터 성능 생각하면 돼요. 성능에 대한 거고, 실제 CPU가 몇 개가 있는지 등등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프리티어 버전인 T2.micro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외의 것을 보면은 이제 CPU가 개수가 다르고 막 그러죠. 특히 여기 밑에 보면은 엄청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 CPU가 무려 128개, 메모리가 무려 3904기가짜리, 그리고 뭐 이런 이 어마어마한 용량의 그 서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거는 CPU 1개짜리, 그리고 메모리는 1기가만 사용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작은 사양이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엔 배우기엔 딱 좋은 이 T2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일단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을 가보죠. 자, 인스턴스 개수는 1개로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기본 설정 내주고요. 이 빨간색이 뜨는데 무시해도 돼요. 이거 퀵랩 서버 계정에서는 이 IAM이죠. 그 IAM에 대한 설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건 좀 이제 AWS에서 신경 써줘서 안 보이게 좀 좋은데, 이건 또 이제 퀵랩 쪽 회사의 역할 범위라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 확인하고 다음 스토리지 추가로 가죠. 스토리지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고요. 자, 이게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인데 기본이 8기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8기가는 좀 뭔가 아쉽죠. 그래서 보니까 밑에 최대 30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프리티어에서는. 그래서 굳이 적게 쓰는 이유가 없죠. 30기가로 잡아주고요. 자, 볼륨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SSD 빠르죠. 그 빠른 녀석 맞고요. 프로비전인데 IOPS SSD는 되게 빠르게 최적화된 특수한 용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시간 동영상 송출이라든가 뭐 이제 티켓팅을 엄청나게 빨리 받아서 빨리빨리 작동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용도겠죠, 주로.
자, 마그네틱은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한다고 해서 용량이 더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범용 SSD로 구성해 줍시다. 뭐 좀 더 신경 쓴다면은 뭐 루트 말고 밑에 파티션에 쪼개서 붙인다든가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이상형으로 갑시다. 자, 태그 추가는 여러분이 서버 여러 개 있을 경우 특정 단어된 서버를 관리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기 위한 태그를 붙이는 겁니다. 단어를 붙여가지고 관리하기 위한 거죠. 근데 우리 특별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보안그룹 시작, VPS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룰을 줘서 어떤 포트를 열고 닫고 해주는 건데,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 보면은 시큐어 셀이라고 해서 22번 포트가 열려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또 하기도 하고요. 자, 검토 및 시작을 눌러봅시다. 자, 그럼 이제 검토하는데 앞에 보안이 열려 있다, 뭐 이런 말 나오고 있고요. 자, 1개 맞죠? T2 마이크 쓰는 거 맞고, 밑에 스토리지 열어줘가지고 30기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봅시다. 확인됐으면은 이제 시작하면 이제 얘가 암호를 만들려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 요즘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요즘 많이 리눅스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데 암호 아이디와 암호 시스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키 파일을 사용해가지고 키 파일 같은 거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과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인인증서 사용하는 것도 이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키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 키 페어 생성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키 페어 이름은 여러분이 우리 학교 학생이면 학번하고 이름 영어로 된 거하고 이제 뭐 리눅스 서버 이런 단어 써서 하길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날짜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2018년 3월 26일이고, 그리고 지금 AWS 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키페어 다운로드 누르면은 핀 파일 다운로드가 돼요. 이 파일 절대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 파일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서버에 로그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파일 변환해가지고 접속하는 데 사용할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저장만 잘 관리하고요.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 딴 사람 아무나 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 자체가 암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면은 이제 비로소 서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시작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서버 이름이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인스턴스 보기 누르면은 이게 서버가 켜져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알림 무시해도 돼요. 자, 잠깐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인스턴스가 있죠. 그리고 인스턴스 상태가 러닝으로 되어 있고요. 좀 지나면은 상태 검사가 2-2 검사 통과하고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연결되고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뜻이에요. 그 퍼블릭 DN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버의 일종의 이미지 도메인 주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료 접속해도 사용할 수 있고요. IP는 54.0 되어 있죠. 근데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IP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이 주소로 접속해야지만 바뀐 IP에 대응해서 서버에 접속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닫고 이러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 IP를 할당 받아서 연결하긴 해요. 그때 그 작업도 같이 좀 하죠. 자, 왼쪽에서 보면 내에 보면은 여기에 탄력적 IP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엘라스틱 IP라고 해서 엘라스틱이라는 단어 뜻이 변경 가능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탄력이란 게 뭐 탱글탱글하다 그게 아니고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서 바뀔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IP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할당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의 탄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IP를 받아서 고정 IP 받아가지고 연결해 보도록 하죠. 자, 탄력적 IP로 간 다음에 이제 새 주소 할당을 클릭하면은 새로운 IP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15.164.169.60이라는 IP가 얻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 IP 할당 받은 거지 연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받은 인스턴스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메뉴를 보면은 작업 누르면은 릴리즈하면 IP를 다시 반납하는 거고요. 주소 연결을 하면은 아까 인스턴스에다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아이디 연결하고요. 일단 프라이빗 아이디 연결해주면 이게 지금 선택 여지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주고 연결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재연결 이거는 기존의 탄력적 IP가 있는데 또 연결할 경우 이제 얘기인데 뭐 빼시는 게 나아요. 자, 이렇게 하고 연결 누르면 이제 여러분이 만든 인스턴스에 이 해당 IP가 연결이 되고, 이제 여러분의 아까 만들었던 리눅스 서버는 이 IP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인스턴스로 가보면은 요렇게 해서 IP가 할당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접속해도 지금은 뭐 볼 수 있는 거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웹 서버 같은 거 깔아서 홈페이지 서버가 동작하는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트를 좀 열어줘야 됩니다.
저 왼쪽에 아까 갔던 데 보면은 보안 그룹이가 있을 거예요. 저 보안 그룹 가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무시해도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런치 위자드라고 되어 있죠. 이 두 번째 있는 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서버, 방금 만든 인스턴트가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건 기본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축구원 버튼 살짝 누르면은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죠. 차이가 뭐냐면은 인바운드는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아웃바운드는 안에서 바꿔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바운드 마케팅이다. 그럼 이제 외부에 전화 온 거 받아가지고 대응하는 거고요. 아웃바운드는 내가 받고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뭐 이거 좀 사용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인바운드 쪽 가보면은 아까 봤었던 시큐어셀, 그러니까 텔넷이 아니죠. 푸티라든가 이런 거 갖고 접속해서 서버에 제어할 수 있게 22번 포트가 열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 서버 접속하려면은 인바운드 쪽에 설정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2번만 열려 있다 보니까 웹 서비스는 80 포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80 포트 접속해서 웹페이지 보고 싶어도 이게 안 돼 있어서 막혀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 눌러가지고 규칙을 추가해서 찾아보면 HTTP라고 있을 거예요. 선택해주면 80 포트가 열려서 80 포트를 사용해서 열어달라 이렇게 좀 이제 저장을 누르면은 웹에서 80 포트 접속했을 때 서버 접속하는 걸 허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웹 서버를 설정해서 설치해서 쓰면은 웹사이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서버 구성해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여기 시큐어셀 푸티 같은 걸 가지고 사용해 접속을 해서 서버에 접속해서 웹 서비스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서버가 동작하는 게 맞는지, 얘가 작동하는 척 하고 있는 거 아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